어둠의 게임 기자 줄여서 어김기. 네, 중간에 한번 울었고요. 또 마지막에 웃으면서 박수를 쳤습니다. 세이브 더 게임 일단 1화 리뷰인데요. 지금은 현재 시간 오후 8시 정각? 진짜 8시 정각이에요. 진짜 8시 정각 2025년의 마지막 날이고 퇴근하지 않고 그냥 세이브 더 게임 한번 봤거든요. 와, 제가 긴 게임기를 급하게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이것도 있었어요. 제가 계속 편집하면 시의성이 늦어지니까 그 날것의 감각을 조금 빨리 살리고 싶었고, 거두절미하고요. 세이브 더 게임 부국제에서도 상영을 했었다고 들었고, 뭐 커뮤니티 등지에서는 스튜디오 IO 관련해서 이제 블루아카이브의 그 디렉터님, 용화 디렉터님 나오셨다고 또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걸 떠나서 공부하는 차원에서 한번 보고 싶었는데, 네, 스포보다는 연출적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뭐냐면 그래, 긴 게임기에 무편집으로 나가니까 너 잘 말해야 된다. 그러니까 딱 1화 봤을 때 마지막에 머릿속에 남는 건 딱 하나인 것 같아요. 저는 손놀이 좀 남는 것 같고, 기자 측면에서는 한국 게임, 그러니까 1화는 약간 그래요. 1980년대부터 한국에서 최초의 게임이 만들어지고 이제 2000년대 그 초반까지의 이야기를 다루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발전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얘기를 해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넷마블 게임박물관 가면 또 연표에서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만, 일본 문화에 대한 규제나 그 수입 규제 같은 게 있어서 이제 국내에는 패키지 게임이 성장할 수 없는 환경이었고, 패키지 게임을 PC로 접해야 됐었던 그 특수한 한국만의 환경을 다루거든요. 자세한 건 다큐 보시면 아시고요. 그래서 PC를 통한 패키지 게임, 그거의 성장과 한계와 고비, 그리고 IMF가 딱 중간에 터지고 그 결을 따라서 또 하나가 생기는 축이 이제 온라인 게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온라인 게임의 태동, 패키지 게임의 몰락이죠. 네, 약간 그 얘기를 하는데, 이제 연출을 진짜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다큐멘터리를 보면 뭐 연표라던가 그래프라던가 어떤 사람의 이름과 각주, 예를 들어서 억겜기, 더리브스, 뭐 게임 영상 기자, 이런 각주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연출 요소를 되게 창의적으로 잘 살리신 작품 같아요. 처음에는 연표가 빨간색으로 시작하거든요. 근데 온라인 게임이 딱 나오면서 연표가 2개 차원이 돼요. 한국 패키지 게임의 연표인 빨간색 차원과 빨간색 연표 차원과 온라인 게임이 태동하게 된 그 시작 배경이 되는 파란색 연표의 차원이 딱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2차원의 얘기를 다뤄요, 이 다큐가. 이게 미쳤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연표라는 거는 선형 구조로 가잖아요. 과거에서 현재로 선형 구조로 가는 게 아니라 가다가 중간에 온라인 게임이 생겨버렸습니다. 왜 생겼냐면 하면서 파란색 차원의 연표가 뒤로 가요. 그러면서 이게 다시 또 전진하고, 그러니까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지루하지 않게 그냥 선형 구조로 뭐 한국의 80년대 이랬고 90년대 2000년대 이랬습니다가 아니라 게임에 대한 한국 게임 생태계의 과거 태동에 대한 이해가 진짜 잘 살려진 다큐인 거죠. 게임이란 게 이랬는데요, 패키지로 갔는데요, 여기서 패키지와 온라인 게임으로 이렇게 나눠지면서 얘는 왜 생겼냐면요, 이때 얘는 어떻게 됐냐면요, 막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복합적인 차원의 이야기가 되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고요.
와, 그리고 사실 불법 복제에 대한 얘기를 이제 중반부터 계속 하시는데 이게 좀 많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저도 초등학교 때 학교 컴퓨터실에서 화이트데이를 막 했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이런 개념이 없었죠, 초등학생 때. 근데 그 기억을 보면서 이 작품을 보는데 좀 마음이 좀 찢어지는 그런 게 있었어요. 특히 그 중후반부에 손놀이와 관련된 이 다큐의 연출을 꼭 보셔야 돼요. 제가 스포하긴 너무 아깝고 그거 보면서 좀 울었어요. 조금 울었고 네. 이것만 조금 짧게 편집해야겠다. 아무튼 그렇고 또 좀 눈물이 났던 포인트가 저는 지금 2020년대에 스팀 플랫폼을 겨냥한 인디 게임들을 만드는 분들을 보고 있잖아요. 겹쳐 보이는 거예요, 그분들이랑. 결국 그래요. 스팀이라는 데가 뭐 온라인 게임도 있고 한데 결국 제가 만나는 분들은 어떤 엣지를 만들려고 하는 패키지 게임을 만들려는 분들의 어떤 고군분투하는 과정들을 봤는데 이미 이거를 20년도 전에 했던 분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게 좀 겹쳐 보이면서 조금 눈물이 났었고 네. 그리고 연표에 대한 연출도 엄청났는데 각주 그 인물에 대한 설명이 시대를 지나면서 바뀌어요. 계속 바뀌어요. 그리고 이게 엔딩에 진짜 좀 소름 돋아요. 마지막에 가서 그 사람들에 대한 설명이 딱딱딱 바뀌는데 그것도 좀 소름 돋고 네. 그래서 그렇다. 근데 긴 게임 기가니까 10분 만에 편집 끝내려고 하는데 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어떻게 보면 이 또 다큐의 감초 같은 역할을 하신 분이 디스이즈 게임 임상훈 대표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해요. 이제 다른 매체에 계신 완전 높은 선배님인데 게임 산업의 어떤 시장과 비즈니스에 대한 그런 거시적인 얘기나 그런 것들을 감초같이 탁탁탁탁탁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푹푹푹푹 나오죠. 그러면서 논리적으로도 딱 설명이 되고 그래서 진짜 재밌게 봤고 이 다큐멘터리의 이면에는 고마운 분들 엔딩 크레딧을 넷플릭스라서 놓칠 수 있을 것 같은데 넷플릭스여도 엔딩 크레딧 보기하고 쭉 보시면 고마운 분들의 오영욱 선생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디그라케이에서 뵀던 분이었고 이제 각 박물관들에 또 많은 도움을 주신 선생님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학자분이시고 개인 연구하시는 분으로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런 분들이랑 이거 겹쳐 보이면서 이 작품이 진짜 깊이 있고 그렇구나. 네. 그래서 뭔가 좀 더 날카로운 얘기는 나중에 좀 감정이랑 이런 게 다 정리해서 하고 그래서 저에게 남은 시간 1분 동안 그냥 정리하자면 많은 이 선배님들이 계셨다. 한국 게임 생태계 선배님들이 계셨고 나도 2020년대에 지금의 스팀이 있는 게임 생태계의 이 레드오션인 환경에서 또 다른 발걸음을 하려는 과도기에 있는 젊은 개발자분들이나 다양한 분들 많이 만나서 이런 것들에 또 나도 도움 되고 싶다 나중에 약간 임상훈 대변인처럼 나도 나중에 나올 수 있나? 약간 그런 장난스러운 이야기 생각도 해봤고 아무튼 많이 배웠습니다. 진짜 추천하고 네 이거 학습한 상태로 그 넷마을 게임박물관 연표 가도 진짜 좋아요. 배울 거 많고
물론 넥슨 컴퓨터 박물관도 당연히 좋죠. 거기서는 여기 나온 바람이나 다 할 수 있고. 3초 남았습니다. 아무튼 게임기에 잘 편집해 볼게요. 안녕.